우리가 이제 가보 계획을 하면서 한글을 국문이라고 그러고 국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한자를 사용하던 선비들이 이 고리타분한 보수 계층에 그때는 골통부서라고 해도 괜찮겠죠. 골통부서도 반론을 일으킵니다. 이 언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함자를 계속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결국 대세는 그때 당시 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문 국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식으로 하면은 초등학교죠. 옛날에 이제 보통 학교, 일본에 되면 보통 학교를 하는데 그전에는 보통 학교라고 했는지 뭐 학교를, 무슨 학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교를 지어서 한글 보급하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한글 보급하는 교육을 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하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맞춤법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이. 그래서 이제 지성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공표가 사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식으로 하면은 뭐죠? 교육부인가? 국문연구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강의 끝내야 될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고종이 임금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네들 그 한글 맞춤법을 지금식으로 한글 맞춤법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1907년이 되고 거기 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1909년이 되는데 그 안이 국문연구의정안 해가지고 쌍기역을 쓸 거냐 말 거냐 아리아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들 리을기역 이런 받침들을 쓸 거냐 말 거냐 깃받침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까지 이제 언론하는 그 지금은 하고 전혀 그때 당시에는 표기법이 달랐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 서랍 속에 넣어놓고 결국 우리는 공식적인 맞춤법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것만큼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연산군이 불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905년에 총독부 이전에 통감부 시절이죠. 통감부가 딱 되자마자 글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자에다가 애자를 붙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친구들이 이미 조선 곳곳에 있는 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통감부가 설치되는 책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쪽에 이제 광화문 쪽에 광장에 모아가지고 석 달열인가 3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다 불태워버리죠. 옛날 우리 기록에 관계되는 것들. 그때의 한글 문헌들이 또 얼마만큼 불태워져 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 국가적인 위기이고 당시에 또 우리 한글 문헌이 얼마만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오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지구상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식민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식민지에 좋은 공장을 안 세우고 거기 만들어가지고 부속품 만들어 자기들 가가지고 완제품 만들고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 식민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 대해서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한국의 성을 못 쓰게 하고 한국 이름을 바꾸게 하는 소위 창시 개명이죠. 성을 새롭게 만들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 창시 개명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2차 세계대전 그 후반기에 가게 되면은 1941년 뭐 이 음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조선 말과 글을 못 쓰게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다녔던 옛날 우리보다 우리가 아니고 저보다 한 30년 40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본어를 다 썼죠. 조선말을 못 쓰고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도중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뭐 하여튼 이런 걸 내려가지고 한글을 못 쓰게 하고 한국어를 못 쓰니까 당시에는 조선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못 쓰게 하는데 이 열차 안에서 누가 이제 조선어를 썼단 말이에요. 여학생이. 그러니까 네 조선어 어디서 배웠느냐라는 것을 추정을 해서 당시에 이제 이 조선어 학회는 1930년대 결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조선어 학회 관계들은
조선어를 연구하고 조선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이놈들은 다 죽이게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학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조선학회 자체는 공부하는 선비들이 무슨 그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그냥 조선말을 유지하고 조선말을 지키고 조선글을 쓰고 하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 반역의 글을 느껴가지고 조선학회에 관계되는 그 조선학자들이죠. 조선학자뿐만 아니고 사실 역사학자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이 33인뿐만 아니고 40몇 명까지 이제 아주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고문해가지고 반변신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100년 정도 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면은 우리 한국어는 이 지구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그거는 대만에서는, 근데 대만에 가보면은 일본인에 대한 그 반감이라든가 그런 것들 거의 없었는데, 그것도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대만에서는 이 해방되는 그 언저리에 1945년 그 언저리에 중국어를 자기 모국어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그렇지만은 이 일본어는 대만인의 80%가 일본어를 썼다고 그럽니다. 자유스럽게 의사소통하는데 일본인들이 이거 말과 글에 대한 단합 정치를 혹독하게 펼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렇게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위기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는데 채말리 등이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궁중에서부터 퍼져나간 것은 세종의 강력한 의지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한글이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배우기 쉽기 때문에, 연산권에 의해서 한글된 문헌들이 말살되지 않은 것은 이미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말에 맞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정시대에 말살하고자 하는 그 탄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선사전 편찬을 하고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민족 정신을 우리 말과 글과 결부시켜서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들은 많은 경우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선악이라든가 내용과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한테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법적이라는 생각은 그것이 이 두 개가 항상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없는 형식 없고 형식 없는 내용 없습니다.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차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항상 같이 오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와서 항상 잘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착각이고, 우리한테 반대되는 거, 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오게 돼 있죠. 그 위기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에 대한 우리는 이 승리의 맛을 볼 수도 있고 패배의 선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간단하게 위기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세계의 위기를 세종이 가지고 있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쉬운 거,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든가, 그런 장점으로서 극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마 패배의 선장을 맛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외정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본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아무렇지 못하고 그냥 북성 내려앉았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잊지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말과 글을 보급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키기 위한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제시대의 그 혹독한 그 속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 정신이 해방 뒤에 6.25 사변을 거치고 난 뒤에 단기간에 한 30년 40년, 다른 한 예를 들면은 제가 73년도일 것 같은데 이 여자 배구가 세계 대회에서 나가서 동메달을 하나 따니까 온 신문이 그냥 동메달 딴 거 가지고 일면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박차원이가 역도에 나가서 금메달 10개를 따도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동메달 하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고, 지금은 우리는 그래 금메달 한 개, 두 개 따는 거는 축하할 일이지만 당연히 딸 수 있지. 우리들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역량이 달라진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를 제대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민족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왔고 더 발전할 것이고,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내가 이제 4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 온 거, 그만큼 앞으로 40년만 더 변화를 한다면은 우리는 지구상의 1등이다. 그거를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